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허위 뉴스,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동공화국입니다. 선동하기 너무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공산주의자들 혹은 좌익들은요, 유난히 이제 발달해 있는 게 이제 선동입니다. 그래서요, 선동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대중을 이렇게 유도하는지, 조작하는지, 민심을 이렇게 바꾸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조 조직도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이제 집행부 안에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기관이 있다고요. 기구 가운데 보면 제일 상위로 치는 게 선전 홍보입니다. 선전 홍보. 말하자면 선동이죠. 선동을 일로 친다니까요. 보통 우파들은 조직을 과거에는 일로 쳤잖아요. 지금은 홍보가 1입니다. 홍보가 1. 저쪽은 선전 홍보, 이쪽도 홍보죠. 결국 홍보의 시대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인터넷이 너무도 발달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SNS가 너무도 발달해 있다. 너무도 간단하게 수백만 명에게 뭐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유력한 어떤 인플루언서들,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문재인, 이재명 이 사람들은요, 팔로워가 500만이에요. 500만. 마음 먹으면 탁 치면은 자기가 인터넷 뭐 스마트폰에 탁 올려버리면 순식간에 수백만이 그걸 본다고요. 우리 그 광화문에서 모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솔직히 말해서 20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탁 하면 100만, 200만이야.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좌파들이 너무도 득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인터넷에다가 SNS에다가 거짓말 하면요, 그냥 막 퍼집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엉터리 뉴스, 허위 선동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언론이 받아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진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걸 또 일반인들이 SNS 같은 걸 이용해서 막 퍼나르면서 더 이렇게 정폭이 됩니다. 막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확대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3인 성호처럼.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이재명이가 심상치 않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갑자기 친기업 행세를 하고 있고, 친미 노선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울부짖더라고요. 자신이 미국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대요.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다, 파트너다, 이런 수준까지 나가겠다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이제 기만 전술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망하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야말로 조변석계 기만에 불과하다라고 여당에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툭 던지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미, 친일 행세를 할 겁니다. 태극기 배지 옛날부터 달고 있었잖아요. 누리PD가 그걸 제일 먼저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초창기에 태극기 배지 달고 나올 때부터 저거 분명히 보수파리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 세탁을 한다. 정체성 세탁을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주동하는 어떤 그 집회에 가보면요, 전부 태극기 들고 나와요. 태극기. 얼핏 보면 태극기 집회로 알아. 멀리서 사진 찍게 되면 그건 태극기 집회야.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 친일 행위장으로 전향했나? 이제는 쎄쎄, 어제는 쎄쎄, 오늘은 아리가또. 이게 이재명입니다.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둔갑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이다. 반도체 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압박, 행동 보여주면 믿겠다 등등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 중에는 바로 이 반도체가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경쟁자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자기가 혈로를 뚫어주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대선 공약이죠, 일종의.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보수 쪽은 위험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걸 막으려면 저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재명 한일 관계 비적대적이다. 일본이 국방력 강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 정도는 뭐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와, 이게 과거 야당, 현재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정치 세력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노무현이 조금 그러는 척했지만 그 밖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이재명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너무도 지금 지지율 동향이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고 탄핵하면 안 된다가 훨씬 지금 높은 쪽으로 좀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세대인 2030이 현 여건에서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죠. 상대적으로 이재명은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한들 이길 수가 없다라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전략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아마 계산해보고 있을 겁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 조기 대선이 열렸다. 그런데 웬걸? 죽서 개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이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내적으로는 이 지지율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해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구하자.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자. 이 나라에서 이제 종중 세력들을 추방하자. 종북 세력 추방하자. 이게 지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2030이 여기에 대거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그 선봉에 선 인물이 이제 현재는 전한길이가 맞고요. 전한길 강사가 이걸 지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치권에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아요. 기존의 운동, 광화문 비롯해서 아스팔트 운동가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2030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기존의 그 목소리 그 정도지. 이거를 이 대변수를 이끌고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은 전한길 강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우리 주요한 언론에도 그런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한길 한 명보다도 목소리가 약하다. 국민의힘 전체 다 합쳐도 전한길 강사 혼자만큼의 목소리 비중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빅스피커로서 볼 때 전한길 한 명이 그야말로 정치권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전라도에서 지금 2030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는 전한길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가 먹히는 것은 60억을 포기했다. 그리고 자기 그 유튜브 채널 그 수익금이 전부 편집자에게 다 간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텐데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사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앞길도 막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거대 그 인터넷 이제 강의하는 어떤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기를 품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자기 희생이랄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같죠. 자, 어쨌거나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카멜레온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엔 윤 대통령보다 이재명이 더 낫다. 야당이 홍보한 미 보도 서울 변호사 기고였다. 요건 제가 좀 이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문화일보 속보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다. 오히려 이재명과 더 친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교 전문지 충격 전망 이런 뉴스가 나오죠. 포린 폴리시 더 좋은 트럼프 동맹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트럼프 이재명과 더 좋은 파트너 될 수도 있다. 윤 구하기 관심 없어. 트럼프 윤 구명 관심 없는 듯. 이가 더 나은 동맹 미 FP 포린 폴리시입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이재명 대표 농담이죠. 자, 그 끝판왕이 지금 노벨 평화상 추천 이 카드가 되겠죠. 트럼프가 사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그런 뉴스도 나갔었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세력이 정치를 못하는 거야. 미리 선수를 쳤어야지. 이런 거는 노벨 평화상 추천 이런 거는. 그리고 보수가 정치 진짜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정치력이 너무 없어요, 보수는. 일만 하려고 그래, 그냥. 일하고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는 일이 아니에요. 수완이지. 그리고 이 국정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 일은 잘해요, 보수가 사실은. 근데 정치를 못해가지고 사단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이 보면요. 큰일 났잖아요.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더 관심이 있고 이재명하고 손잡고 나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뭐 스카이데일리 99 그건 어떻게 돼요? 응? 그리고 뭐 A웹이라든가 USAID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나간다 그러면 부정선거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미 1년 전부터요. 그 개딸 유튜버들 중에 이 분석적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유튜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롯봉기라고 있습니다. 롯봉기. 아마 상당히 고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좌우를 통틀어서도 거의 탑 클래스가 아닌가 싶은데 오래전부터 트럼프와 이재명 조합은 환상의 동맹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친 이재명 개딸 그 유튜버들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문재인을 바로 감옥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을.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은 좀 후하게 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네. 웃기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고 그 나름으로 그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소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개딸들은요, 이 문재인과는 달라요. 기존의 그 민주당 쪽의 그 주요한 어떤 그 축이라면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김대중 세력, 그 노무현 세력, 문재인 세력 이런 거거든요. 주사파 세력 뭐 이런 거 이렇게 복합적인데 이재명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그래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거지. 중국하고도 독자적으로, 일본하고도 독자적으로, 미국하고도 독자적으로, 북한하고도 독자적으로 뭘 다 한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의 희망 고문, 희망 회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을 모셔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 트럼프보다 이 트럼프가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 기사 이걸 미셸 김 미국 변호사가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는데요.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 동맹은 이재명이다 이 주장했죠. 국민의힘엔 트럼프와 보잘것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 실질적인 관계는 이재명이가 트럼프와 진정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야당 홍보 자료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언론은 미국 외교지 인용 보도를 했고요. 과거에도 외신 기고를 보도처럼 둔갑한 전력이 있다 그러네요. 자,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 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수 있다. 이 대표는 당파주의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 이재명과 트럼프 두 현실주의자가 만나 놀라운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뭐 게임 끝이죠.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노래는 했어요.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고 떠들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분히 그들의 희망 고문, 희망회로 그리고 선동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포린 폴리시에 지금 이게 기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재명이 낫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실려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요, 미국 언론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제목의 홍보 자료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트럼프와의 보잘것없는 관계를 자랑하며 워싱턴으로 향했다라는 문구까지 빼놓지 않았죠.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세력이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의 도움을 기대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내란 거구 세력의 맹목적 대미 의존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도요. 여기도 이제 미국 교민인이었다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인물 아닙니까?
미국 외교 전문 권위지의 흥미로운 기사 이렇게 언급했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떠들었습니다. MBC가 제작해 보도한 2분 1초짜리 리포트의 제목은 트럼프가 윤을 구원한다 꿈 깨라 이렇습니다. 미국 외교지 그는 관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포린 팔리시의 편집진이 아닌 미셸 김이라는 외부 인사가 기고한 것입니다. 그래 뉴스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포린 팔리시나 디플로매트 같은 미국의 외교 안보 매체들은 전문가나 전직 관료는 물론이고요.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인턴을 포함한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원 등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기고를 받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까지도 실어준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야권이 특히 이제 개딸들이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금 선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저거는 자우지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탄핵을 하려고 그랬는데 탄핵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고요. 미국이 알랑방구를 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어떤 제재가 가해질 때 이재명이 받게 될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들고 지금 설친다 그랬잖아요. 조만간 성조기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어. 야권도. 이렇게 되면 미국이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재명의 정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특히나 대북 송금에 물려 있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쎄쎄했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종중 친중 하드코어로 인식이 아닌 게 미국 이제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친중 하드코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친중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종북 세력으로 보더라도 이재명이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는 뭐 가장 두목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물론 그 뒤에는 어떤 배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자 이런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은 대내적인 국내적인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만일에 어떤 정치적 행사가 있을 때 그게 대선일 경우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 아무튼 저들이 지금 엄청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결국요 이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게 펼쳐지는 게 SNS,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잠만 뜨면 스마트폰을 들고 뭘 바라볼 겁니다. 볼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고요. 요즘은 진짜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싸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광장보다도 훨씬 중요한 데가 이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고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미국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의 충격적 한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선거 관련 이슈들도 결국에는 이재명을 지금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 수단 뭐 이런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시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포린 폴리시 기사 갖고 너무 화들짝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일개 누구의 주장을 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예전부터 저들이 저런 꿈을 꾸긴 했어요.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손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봄날 개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